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다 내려왔어요. 그쵸? 한 1% 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금리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소형주 주목하자고 했죠? 많이 올라갔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우량주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게 중소형주들이 올라와줘 갖고 우량주나 빅테크주의 하락을 천천히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면은 아마 정말 급락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증시를 받쳐줄 게 무엇이 있냐 라고 생각했던 게 중소형주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러셀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차트로. 그래갖고 러셀 지표 때문에 제가 중소형주들이 아마 터질 거다라고 영상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터졌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차트를 보면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냥 터질 수 있는 기운이 있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지. 다음날 터질 수 있는 차트가 전혀 아닌데 다음날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가의 흐름은 하늘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중소형주들이 잡아줘야 된다, 증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횡보네요. 횡보. 박스 안에서 아래 멘탈선 위에 멘탈선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장초에는 진짜 좋았어요. 처음에는 시작해서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우량주, 빅테크주들도 많이 오름세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조 달러짜리 추가 부양책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으로 자본 이득세를, 그러니까 현재 20%에서 39.6%를 올린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여기서 누진 소득세까지 붙이면 43.4%가 되는 거고요. 주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50% 중반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또 나왔어요. 뭐 이 법안이 추진되면 한 내년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리 주식을 팔 것이다, 그리고 증시는 밀릴 것이다 라는 말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소득자 대상으로 왜 자본이익세를 올리는 거냐 하면 그 1조 달러 추가 부양책 추진 중인데 이걸 위한 거라고 나왔어요. 오늘 나스닥도 뉴스 나오면서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풋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4월 말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4월 말부터 해서 내려올 것 같아갖고 풋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중소형주에 주목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중소형주는 터진다고 하고 풋을 모은다고 있다. 그러면 결국 저는 기술주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전에도 이 말을 드렸고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려와야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는 기술주에 너무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잡주나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오를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현금이 나와야지 빨리 중소형주나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했었어요. 페이스북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아마존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라고 했었죠. 이 부분 3430부분. 네. 그리고 이 선에 지금 위로 올라간 척하다 또 뺐거든요. 엔비디아 역시도 648불이었는데 지금 600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풋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렸고, 풋을 모으고 있다 라고 했던 게 이 기술주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현금이 흘러야 중소형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돈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기술주에 풋을 모으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량주에 풋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저 역시 엔비디아에 떨어질 것 같았고 여기서 풋을 살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610불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에 베팅을 본 거였어요. 근데 지금 600불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은 이제 중소형주로 가가지고 여지껏 많이 밑바닥을 했던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에너지주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중소형주들이요 완벽하게 발산할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몇몇의 종목들은 발산을 할 것처럼 해 주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발산할 여력을 보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중소형주에 들어올 거라고 했던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중소형주 떨어지면 우량주하고 픽테크주들도 같이 떨어져갖고 증시가 완전히 주저앉는 것처럼 액션을 취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기술주하고 우량주들은 엄청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는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주가 이제 내려갔을 때는 또
중소형주도 같이 내려와주면 또 증시가 굉장히 내려앉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소형주가 받쳐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주가 올라가야 된다고. 기술주는 곧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량주하고 기술주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중소형주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올라가줘야 얘가 떨어져도 멘탈선에 부딪히고 다시 상승할 여력을 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형주들이 완전히 발산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상승세를 해줬다는 거는 눌림을 주더라도 크게 하락은 하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멘탈선 지켜주겠다. 굉장히 좋은 자리구나 라고 확인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어요. 이제 뭐 나오자마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이거 법안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합의가 될 거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그런 말도 나왔고요. 법인세가 뭐 28%로 나왔었는데 25%로 합의될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돼서 낮춰질 거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54만 7천 명 정도 나왔고요. 예상이 60만 명 정도였어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3월 컨퍼런스 보드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1.3% 올라갔어요. 예상이 1%였고요. 이것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에 인덱스 S&P 500이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4,000에서 4,10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향 조정할 거냐 안 할 거야 아마 포커스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베스는 이만희 4,400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 바클레이에서도 4,400으로 상향했어요. 하지만 뭐 그 이상은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까지 덧붙였고요. 근데 진짜 4,4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여튼 갔으면 좋겠네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수치만 놓고 보면 2분기의 실적과 성장률이 뭐 피크를 쳤다 뭐 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질 거고 그 이유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다 소진이 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우선은 지금도 계속 중소형주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아마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계속 받쳐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많이 빠졌죠. 반도체의 성격입니다. 갭상하고 올라갔더니만 급락. 결국 마이너스 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아마 평단가거나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의 성격입니다. 제가 그랬죠. 가다가 급락한다. 이렇게 종목의 성격을 외우시거나 아시면 굉장히 좋아요. FNGU입니다. FNG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약 31불 94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마 하락전환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픈 31불 94전 1센트 차이로 틀려서 장이 시작을 하고 위로 올림을 주고 오늘 또 위에 선 맞고 그죠? 위에 선 딱 맞진 않았지만 살짝 맞으려고 하고 지금 내려왔네요. 지금 그래도 지금 아래에 이 선이 받쳐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장 시작을 31불 50전 부근에서 하고 올려서 31불 94전을 맞고 올름을 더 주지 못하면은 하락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1불 94전 오전 부근으로 내일 오후까지 해갖고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켰으면 했던 선이 약 610불, 600불 구간이었거든요. 610불 구간. 근데 610불에서 더 내려와서 지금 594불. 지금 장외에서는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외우셔야 되는 게 505불, 510불 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570, 560 정도까지 온다고 하면은 불안한 매수 자리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술주들, 우량주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팔란티어입니다.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보이시죠? 이 빨간 선. 네, 뭐 닿진 않았지만 그래도 왔다가 어저께는 딱 그 선에 맞았고 오늘은 또 내려와서 그 선에 가까이 왔다가 지금 살짝 올림 줬는데요. 중소형주들은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뭐죠? 증시가 영순위, 1번이 차트, 2번이 기업 분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증시만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이상한 악재거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2불 32전 밑으로 내려오지 말아야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마 21불 50전, 21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 흐름 괜찮습니다. NNDM 역시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횡보가 굉장히 세고요. 횡보.
그리고 NNDM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잡주라 가지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잡주에도 약간 영향을 끼치긴 했어요. 스케일주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죠. 하여튼 근데 NNDM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상승 추이를 하진 않았어요. 중소형주, 그러니까 다른 뭐 팔란티어나 썬런이나 추이나 이런 종목 같이 상승 추이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NNDM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추이를 하려고 하는 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지금 물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횡보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 꼭 하세요. 기업 분석 하시고 믿으신다면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선은 뭐 폭락장이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들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게 장을 버텨진다고 하면은 아마 증세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일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주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아마 좋은 매수 자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봐봐. 중국주들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갭상을 했었는데도 제가 바바는 풋을 모은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국 사람들은 풋을 모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풋 모은 게 영향을 됐어요. 네, 내려왔죠. 쭉 갭상해갖고 이제 중국주가 터지나 보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역시 풋을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선에 딱 맞았네요. 바바는 225불 밑에까지만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